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네. 자, 당내 문제 들어가기 전에 뭐 가장 네. 중요한 현안이니까 요거부터 좀 그렇죠.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네. 우크라이나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한 이후에 러시아와의 갈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외적인 무기 지원의 경우 국회 차원의 합의 동의 절차 필수적인 건 아니다. 대통령실 쪽에서도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무기 지원의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나 합의를 좀 의무화하는 방향의 입법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혹시 논의되는 게 있나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까지 필요하다고 상상도 못했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대한민국이 전쟁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해도 그렇게 함부로 무기를 지원할 수 없게 하는 그 무기를 지원하게 하려면 이 중요한 전쟁 시기에 전쟁 국가 중에 무기를 지원하게 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이 법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국회에서 제재해줘야죠. 네.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뭐 대통령 발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벌써 법안으로 대외무역법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군수품 외국 군수품 지원에 관한 대외무역법 거기 보면은 수출허가 동의 취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험이 올 수 있을 때는 산업부 장관이 수출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네. 방위사업법에도 저쪽에 전쟁이나 우리 국익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네. 그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하니 뭐 산업부 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뭐 꼼짝 못하게 될 텐데 네. 대통령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국민이 나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법과 제도로 이것을 그 제도화하는 방안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네,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 이 시기에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네. 그러니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 제가 뭐 오늘 지역 쭉 다녔는데요. 네. 다 난리십니다. 이러다가 나라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고. 그래서 국민의 여론, 국민의 지탄 이런 것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소위 돈봉투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영장 청구되고 내일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사안의 본질 그리고 심각성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럽고 저희가 뭐 수사권이 없으니 다 수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 네. 검찰이 빨리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작년 10월부터 그 뭐 핸드폰도 포렌식하고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정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1심 재판에서 선고까지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들이 다 있었을 텐데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것인지 네.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것인지는 네. 모르겠으나 이 시점에 갖고 와서 이게 언론을 통해서 찔끔찔끔 나오게 되니 네.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증거 가지고 검찰이 수사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어차피 뭐 녹취들이 나왔는데 그 네네. 녹취를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처럼 강래구 씨 소환조사, 그리고 또 뭐 이정무 씨도 다시 불러서 소환조사 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 강래구 씨는 뭐 영장이 청구됐고요. 예, 구속영장. 예. 소환조사했고 영장 청구됐고 예. 이런 상황이니까 검찰이 빠르게 수사해서 이 논란을 정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수사권이 없어서 네. 추가적인 진상조사, 당내 진상조사는 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해달라. 수사하라라는 게 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었는데. 네. 자, 네. 그럼 법적 책임은 네.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 하더라도 소위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그리고 정치적 도의적 해결을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선제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최고위원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나 싶어서요. 이게 이제 뭐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그리고 또 여론의 비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가 뭐 수사권이 없으니 뭐 그렇다고 저희가 녹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 다를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확인들은 해나가고 있는데 그 확인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에 대한 좀 판단이 어떻든 조만간 좀 그 여론의 비판들이 있고 당에서도 내부의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네. 자, 예, 그래서 더 좋은 미래라든지 예. 뭐 초선들이라든지 더민초 어제 최고위원들도 이야기했고요. 이러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 그 조치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소위 지라시라고 하는 예, 지라시 명단에 오른 의원들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확인 전화를 했는지 직접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언론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에게 전화했습니다라고 언론에 그 당사자인 의원들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당사자인 의원들에게 또 당사자인 의원들은 지라시의 이름이 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지만 자기가 아니니까 아닌 분들이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했고 네.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또 언론에도 나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닌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거는 그렇게 믿고 가고 아니어서 다행이구나. 그렇다면 뭐 그 다른 형태가 더 있는지는 그다음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그 부동산 LH 이후에 부동산 관련됐을 때 이게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우상호 위원을 포함을 해서 일단 탈당하고 소명하고 다시 복당해라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을 탈당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정도 일단 탈당하고 나중에 소명하고 복당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사실 확인도 지금 당내에선 지금 어렵다. 이런 형편인가요? 우선 저희가 확인되는 건 녹취에 언론에서 나오는 거 정도 말고는 더 확인은 어렵고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고려들이 좀 이야기되고 있는 요구도 있고 그러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고민들도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 송영길 전 대표 22일 날 기자회견 때 입장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JTBC 보도를 보면 22일 기자회견 후 조기 귀국 가닥 잡았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취소하고 빨리 오시라라고 설득 중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요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또 기자회견도 하지 말고 일단 오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원래 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었고요. 예, 송영길 전 대표가. 근데 그게 어떻든
뭘 발언을 하고 나면 음. 이것에 대한 또 반박들이 언론에 나오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커지고 네네. 그리고 오히려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양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 기자회견보다는 빨리 와서 입장도 좀 정리하고 수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 제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으나 네. 그냥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서 굳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또 뭐 안 온다고 하는 이유는 거기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당에 부담도 주고 국민에게 또 의혹도 일으키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주말이 어쨌든 민주당의 이번 사건의 초기 대응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돈봉투 논란 관련해서 사실은 이 돈의 성격이 실제로 표를 매수하기 위한 매수 대금을 준 거냐, 매수를 위해서 돈을 준 거냐, 만약 돈을 줬다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그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도 경비를 전부 다 선관위에다가 일일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되지 않은 경비 뭐 예를 들면 정성호 의원은 금액이 기름값 10대 수준이다. 장경태 의원은 50만 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 이렇게 마치 이제 신고되지 않은 경비의 성격 아니냐라는 취지로 읽혀요. 법적으로 보자면. 네네. 뭐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이것도 국민들은 이거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돈의 성격. 예. 주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꼭 믿고 싶을 정도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일입니다. 네. 예, 그렇게 지금 뭐 지역에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전혀 그런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그런 경비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금액 말고는 그러니까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당대표 선거나 이런 선거에는 선거운동원이 없습니다. 등록하는 선거운동원도 없고요. 그러니 원래 선거운동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거운동으로 등록한 사람은 그 정해진 것만 줘야지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전당대회에서는 그런 것이 주면 안 되고 다 자발적이고 자기 봉사하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일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얼마고 뭐 작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지 않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JTBC 언론 보도는 보도고요. 혹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가 곧 귀국한다. 뭐 혹시 이런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최고위원회 당 내에서 좀 확인이 된 바는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들은 이게 이제 당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그것은 챙기는 게 필요하고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 최고위원들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책을 논의하거나 또 이런 게 필요하거나 이런 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4.19 행사가 있으면서 바로 당대표가 4.19 그 기념식에 갔습니다. 저희가 논의할 시간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듣지는 못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가 바로 제가 보기엔 뭐 밖에서 애매하게 있을 이유 없고 들어와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송영길 대표에게도 그렇고 당에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에도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19 이야기 나와서 4.19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돈에 의한 매수, 사기꾼 같은 표현을 사용을 했고 보수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런 얘기했다. 그래서 야당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보수 언론의 아주 직접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 기념사? 아니 4.19에서 그런 기념사를
한다는 게 황당하고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을 내뱉듯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뭐 저희는 뭐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됐잖아요. 예. 상정돼 있고요. 법사위에 통과도 됐고요. 네. 그리고 또 50억 클럽에서 또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저는 4.19 기념의 그 4.19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주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했던데요. 말 잘못해서 중국에 대해서 말 잘못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말 잘못하고 그리고 이런 말 잘못으로 엄청난 그 빚을 지게 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미추홀구를 비롯해서 전세 사기 문제 피해자들 네. 세 분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근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양심이 네. 있어야지 원인 제공자가 네. 갑자기 해결사 자처하냐라고 국회에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다. 경찰에 특별수사 요청했다. 예. 원희룡 장관은 보니까 뭐 얘기인즉슨 그 원희룡 장관도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추홀 건축왕 투자과정서 고위 정치인 개입을 해서 특별수사 진행되고 있다. 야당을 네. 겨냥한 것 같은데 이런 답변 네. 전세 사기에 대응하는 이런 답변 어떻게 네. 보세요? 전세 사기에 당했던 청년들이 목숨을 3명이나 잃고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네. 대책이 없고, 이제 뭐 경매 들어갈 위기에 아주 직면하고, 집도 못 찾고, 전세 보증금도 못 찾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 대책이라고 내세운 게 수도세 좀 보전해주고, 전기세 보전해주겠다. 이런 식의 대책인 거예요. 네. 우선 경매를 중지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경매는 나라가 음. 구상권을 청구하고 먼저 보증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이런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제대로 세운 게 없어서 목숨을 잃고 거기 갔다가 김기현 대표가 그냥 엄청난 원망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대책 세울 생각을 안 하고 뭐 문재인 정부 얘기하고 뭐 알겠습니다. 빚배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정신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